안녕하세요. 가설검정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모집단 가설검정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두모집단 평균차에 대한 가설검정과 쌍체 비교에 대한 가설검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가설검정을 할 수 있다. 두모집단 분산차에 대한 가설검정을 할 수 있다. 이고 학습 내용은 두모집단 비율차 가설검정과 두모집단 분산차 가설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모집단에 대한 가설검정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한 가지는 평균차에 대한 가설검정,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고, 이번 시간은 이를 이어서 그 두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가설검정과 두모집단 분산차에 대한 가설검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처음으로는 우리가 두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가설검정인데요. 이러한 두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가설검정의 목적은 독립된 두 모비율 차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가설검정할 때 가정 전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규분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성립해야 되는데, 다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본과 그 비율을 곱해서 적어도 5보다는 커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모집단 비율 차이에 대한 점추정치는 P1 hat 마이너스 P2 hat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표본 비율 차이, 즉 P1 hat 마이너스 P2 hat에 대한 표본 분포를 갖다가 보면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은 P1 hat에 대한 P2 hat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비율 P1에서 P2를 뺀 것과 같다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표준 오차 P1 hat과 P2 hat에 대한 표준 오차 값은 루트를 씌워서 N1분의 모비율, 첫 번째 모비율 곱하기 1-P1 플러스 N2분의 P2의 1-P2 하면 우리가 표준 오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비율 P1이나 이 P2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우리가 표본 비율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정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P1 hat 마이너스 P2 hat에 대한 S값을 구하는 공식은 루트를 씌우고 똑같이 하는 거죠. N1분의 P1 hat 가로 열고 1-P1 hat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G는 표준적 기본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요가 다시 말하면 위에서 구한 이런 것을 분모로 놓고, 그리고 이제 분자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한 P1 hat 마이너스 P2 hat을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항상 0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무가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양측 검정인 경우는 첫 번째 모비율과 두 번째 모비율이 같다라고 우리가 할 것이고, 만약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가설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합동 또는 통합 표본 비율을 구하게 되는데, 그 P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N1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본의 개수 더하기 두 번째 표본의 개수에다가 분자 부분에 가면은 N1에다가 첫 번째 표본의 비율을 곱하고 N2에다가 두 번째 표본을 곱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서 활용하게 됩니다. 두 표본 비율 차이에 대한 표본 분포는 앞에서 한 대로 똑같이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아까 우리 0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추정의 표준 오차는 앞에서 구한 대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부분에 다시 이 값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0이 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무가설이 우리가 P1과 P2가 같다고 하는 경우에 검정 통계량은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이고요. 양측 검증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각력이 양쪽에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요. 좌측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좌측 검증이다 우측 검증하는 것은 기각력이 좌측에 있으면 좌측 검증이 되는 것이고, 기각력이 우측에 있으면 우측 검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측 검증이라는 것은 P1이 P2보다 크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좌측 검증이라고 하면 P1보다는 P2가 크다라고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되면 좌측 검정이 되는 것이고 뭐뭐보다 크다 형태가 되면 우측 검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1페이지 보면 예제 8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정과 일본 가정에서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500가구, 일본에서 45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370가구가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365가구가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나라 간, 다시 한국과 일본이죠. 두 나라 간 세탁기의 비율 차이가 있는지를 비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가설 검정하라 하는 얘기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입니까? 양측 검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요. 이다 아니다. 뭐뭐보다 크냐 하는 것은 결국은 오른쪽 검정이 될 것이고 뭐뭐 작으냐 하는 문제는 좌측 검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크냐 작으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HA 가설이 되는 거죠. HA 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가설을 만든다고 하면 가설은 H0와 HA를 만드는 거죠. 우선 우리가 H0 기무가설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가설 HA를 정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첫 번째 한국 가정의 세탁기 비율하고 일본 가정의 세탁기 비율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HA 가설이 되는 것이고 H0 가설은 P1과 P2가 같다 하는 가설이 바로 기무가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P1 이꼴 P2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P1에서 P2를 뺀 것이 0이다 하는 거 똑같은 것이고요. 요 아래 것은 P1에서 P2를 뺀 것이 0이 아니다 라고 하고 똑같은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가설 이렇게 설정하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 유수진이니까 알파가 얼마입니까? 알파가 0.0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파가 0.01이다 라고 하면 이거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그러면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전기분포인 경우에 양쪽에 기각량이 있다겠죠. 그러면 알파가 0.01이니까 1-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알파는 0.9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더해서 0.01이 돼야 되니까 이쪽은 얼마입니까? 0.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전기분포 표에서 교과서 322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죠. 320페이지 볼 때는 어떻게 본다겠어요? 어떻게 보면 돼요? 0.995가 되는 값.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니까요. 0.995에 해당하는 값을 보면 그게 바로 얼마입니까? G가 2.57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파가 0.01이라고 쓰고 세 번째는 이제 범위를 쓰는 거니까 G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57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57까지는 뭐다? H0 채택 영역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요. G가 2.57보다 크거나 5와 또는 G가 마이너스 2.57보다 작으면 뭐예요? H0 기각영역이다. 그래서 채택이다 기각이다 할 때는 항상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한다고 여러분 제가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첫 번째 통계량 기준이 한국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의 표본 비율을 구하면 P 반은 결국은 한국이 몇 가구입니까? 500가구 분에 세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3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분의 370을 하면 0. 얼마가 돼요? 0.7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경우에는 P2 반은 가구가 틀리죠. 450가구 분에
365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365를 450으로 나누면 0.81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대로 이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합동 표본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합동 표본 비율. 그래서 P 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구한 것처럼 N1 더하기 N2분의 N1에다가 첫 번째 걸 곱하고 두 번째는 N2에다가 두 번째 걸 하는 거니까 이게 넣으면은 몇 가구입니까? 500가구 플러스 450가구가 되는 것이고 500가구가 표본 비율이 얼마예요? 0.74가 되는 거죠. 더하기 450가구가 0.8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0.77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분모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 P1 햇 마이너스 P2 햇에 대한 표준 오차를 구하는 방식이 루트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201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P1 햇 요거 1 마이너스 P 요것이 이제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N1 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공식을 넣으면 뭐 앞에서 지금 0.774라는 걸 구했으니까 왜 다시 쓰겠습니다. 0.774 에다가 500분의 1 더하기 450분의 1 요 부분이 분모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얼마냐면 교과서 202페이지 보면 0.027입니다. 그래서 지통계량을 구할 때 0.027이 지금 분모 부분에 해당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P1 햇 1 마이너스 P1 P2 바 요거에 P1 마이너스 P2인데 요것은 항상 0이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앞에서 했던 0.74하고 0.81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74 마이너스 0.81 부분이 결국은 분자 부분이 되고 분모 부분이 앞에서 구했던 0.027이 되어서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59가 됩니다. 마이너스 2.59.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57 범위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59니까 범위를 보면 약간 넘어간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범위가 마이너스 2.57인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은 H0를 기각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H0 기각이 됩니다. H0 기각이라는 얘기는 한국 가정과 일본 가정에서 세탁기 보유 비율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고 하는 기무가 설치되게 된 것이 아니라 H1이 H0가 기각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H1이 채택이 된 거니까 H1이 채택이 되었다는 얘기는 세탁기 보유 비율이 국가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8번 우리가 좀 해봤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파워포인트는 보여주지 못하는데 교과서 202페이지에 예제 9번 그 DM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측검정 문제입니다. 뭐 크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203페이지의 문제 5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번 직접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의 세 번째는 분산에 대한 검정입니다. 분산을 가지고 이제 두 모집단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가설 검정하는 게 바로 두 모집단 분산차에 대한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단일 모집단 분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카이스키아 분포를 활용했는데 두 모집단 분산에 대한 것은 F분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F분포를 활용할 때 표본 분산의 비율 S1 제곱을 S2 제곱의 비율로 우리가 F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자유도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서 F분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F분포의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축이 있는 거라고 했죠. 이게 축이 있다는 얘기는 뭐라 하겠습니까? 축이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음의 값이 없다. 다시 말하면 카이스케아 분포나 F분포는 제곱을 해서 이와 같은 제곱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양의 분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그 F분포의 모양은 오른쪽 꼬리 분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분포도 이제 분포의 모양이 표준 정규분포처럼 시메트릭한 대칭 분포 형태가 되려고 하면 분자의 자유도나 분모의 자유도가 커지면 됩니다. 그래서 F 값은 분자의 자유도, 분모 자유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S1 제곱 나누기 S2 제곱이 바로 F 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분포라고 하는 특징을 보면 F분포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X축과 우리가 그 수직축에 의해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함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F값 사용해서 가장 작은 경우는 0이 되지만 가장 큰 값은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한한 값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F값은 아까 양의 분포이기 때문에 양수값을 갖는 것이고 분포의 모양이 오른쪽 꼬리 분포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자유도가 증가하게 되면 지분포처럼 대칭 분포로 접근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칭은 되지만 X축과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닿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F분포라는 것은 언제 이용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11장에서 배우는 10장에서는 상관 회귀 분석을 배우고 11장에서는 분산 분석을 배우는데 분산 분석에서도 F분포를 이용하게 되고 회귀 분석을 할 때도 그 회귀식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할 때 F분포를 활용하게 됩니다. 두 무분산 비율에 대한 검정도 앞에처럼 동일하게 양측 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인 경우에 좌측 검정과 우측 검정이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여기처럼 S1 제곱을 S2 제곱을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양측 검정이라 하면 여기 기각영역이 양쪽에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좌측 검정은 기각영역이 좌측에 해당이 되고 우측 검정은 기각영역이 우측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채택 영역에 속하게 되면 H0가 채택이 되는 부분이고 이쪽이나 이쪽에 해당이 되면 H1이 채택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검정인 경우는 좌측에 임계치가 있는데 여기보다 작아 되면 결국 이쪽에 되면 결국은 H1이 억셉트가 되는 것이고 이 채택 영역에 속하면 H0가 억셉트가 되겠습니다. 우측 검정은 동일하게 기각력이 우측이기 때문에 요 임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임계치보다 크게 되면 검정 통계량 구한 값 FC가 요 임계치보다 크게 되면 결국은 H0를 기각해서 H1이 억셉트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교과서로 가서 교과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예제 10번에서 출근 시간에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205페이지 가면 예제 11번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 예제 11번을 가지고 두 모집단 비율차 가설 검정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A에서 16개를 뽑고 기계 B에서 20개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한 결과 표준 편차가 각각 12mm와 9mm였다. 기계 A에서 절단된 철사 길이의 분산이 기계 B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 A에서 절단된 철사 길이의 분산이 기계 B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분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분산은 뭐예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 흩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철사 길이가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크고 작고 하다는 얘기죠. 크고 작고 한 범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분산이 커지면.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조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분산을 작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A와 기계 B가 분산이
같을 수도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같아져야 되고 작을수록 좋은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A에서 절단된 철사 길이 분산이 기계 B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를 5%의 수준으로 알파가 0.05라는 얘기죠. 검증하라. 그러니까 지금 줄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만드는데 결국은 기계 A에서 절단된 철사 길이의 분산, 이게 시그마 A의 스퀘어가 시그마 B의 스퀘어보다 크냐. 결국 우리가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우리가 가설을 만드는데 H0와 HA로 만들면 뭐부터 한다 했어요? HA부터 한다 했죠. 그래서 A의 분산이 결국은 B의 분산보다 크냐. HA 대립가설을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요거의 반대 A의 분산이 B 거보다 작거나 같다. 반대로 놓으면 그것이 바로 H0가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가설을 설정할 때는 문제에서 가설 부분에 줄을 치고 그 가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HA 대립가설로 설정한다. 이게 이제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보다 크냐 하는 문제니까 어떤 문제예요? 오른쪽에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되면 뭐뭐보다 크냐 하는 문제니까 우측 검정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알파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0.05가 되는 거죠. 0.05. 그 다음에 이제 요 알파가 0.05에 따라서 결국은 F값이 얼마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F값이. 그래서 F값을 볼 때는 알파가 0.05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를 보는데 지금 F가요. F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표본을 가지고 구한 거니까 S의 A를 갖다가 S의 B를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A가 분자의 자유도고 분모의 자유도.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16이니까 하나를 빼니까 15가 되고 분모의 자유도는 얼마가 돼요? 20에서 하나를 뺀 19가 되는 거죠. 그래서 F4에 가서 분자가 15, 분모가 19를 보는 거죠. 교과서 표 325페이지를 가볼까요? 한번 같이 가요. 예, 반드시 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325페이지 가면 324, 325페이지가 알파가 0.05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과 324번 위를 보세요. 부표 7에서 나와 있죠. 알파가 0.05이고 근데 분자가 15인 경우는 325페이지 있어요. 325페이지에 15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분모의 자유를 보세요. 19 보세요. 19. 그럼 얼마입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표가 두째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2. 얼마예요? 2.23. 요 F값이 2.23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2.23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과서에서는 우리 교과서 문제에서는 이제 조금 표가 4자리까지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2, 3, 4일까 나왔지만 우리 교과서 2, 3 나와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하얀 부분이 나올까요? 요 부분을 갖다가 채택 영역이죠. 뭐가? H0가 채택 영역이 되는 것이고 요 빗금친 부분은 H1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H1 또는 HA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F가 얼마예요? 2.23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뭐예요? H로 채택 영역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F값이 2.23보다 크면 이거이면 뭐예요? H0가 기가항 영역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채택이다 기각이다 할 때는 항상 H0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퀄이 있을까 여기에 이퀄이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요 기무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 여기다가 이퀄을 두고 뭐가 아니라고 하려면 확실이죠.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까지 한 결과가 되고요. 네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네 번째는 F 값을 계산하는 거죠. F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F 값.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아까 한 것처럼 SB의 제곱분의 SA의 제곱인데 문제에서 SA는 10이에요. 12의 제곱. 그 다음에 SB는 9의 제곱이죠. 그럼 12의 제곱은 144를 갖다가 144를 갖다가 9, 9, 81로 나누면 결국 얼마 나왔어요? 1.78 나오죠. 1.78은 간다 어디로 갑니까? 2.23보다 좌측에 있죠. 그렇죠? 여기 2.23이니까 임계점이 2.23이니까 2.3 더 작으니까 뭐예요? 뭐 쉽죠. 그래서 뭐예요? HL가 채택이다. 그러면 HL 채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 HL 요거 채택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기계 A에서 절단된 철사 길이의 분산이 기계보다 경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데 크다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크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기계 A가 12mm이고 기계 B가 9mm죠. 그래서 12와 9를 보면 분명하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표준 편차나 분사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통계에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차이가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가설 검증을 할 때 이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결국은 기계 A나 기계 B의 분산은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06페이지에 문제 5번에도 의류업체, 서비스업체의 경우에 자본금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해결을 해서 두모집단 분산차에 대한 가설 검증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과서를 보면 그 매 장에 엑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엑셀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뭐 숫자만 입력해서 드래그만 몇 번 하면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혹시 엑셀을 아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9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